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오늘도 평온하게 보내셨는지요. 요즘은 국민 우울증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몇 개월간 공든탑처럼 쌓아왔던 이런 일들이 이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으로 무너져버리고 또 이번에 위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태풍까지 오면서 우리가 참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야 할 힘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도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주식 생활의 힘과 또 좋은 정보들은 1시간 알차게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 미 증시의 사상 최고치의 긍정적인 모습과 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눈치 보기가 섞인 하루였습니다. 2369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84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때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의 그 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나흘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며 외국인들의 기대를 조금 더 해도 되는가라는 모습 보이고요. 자, 여러분은 오늘 주식 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013-3366-8200번으로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듯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같이 나눔을 함께하게 되는데 의견 나눠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주식 바람들도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오늘 출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사항도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관전평이나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저희 여의도 클래스 오늘도 1시간 알차게 함께 하시죠. 시작합니다. 네, 연속성 있는 토론을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황윤석 전문가님, 네. 박재서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리가 딱 바뀌셨네요. 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황윤석 전문가님이 조금 더 알짜리의 정보들을 많이 주실 텐데 반등의 폭이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떠한 특징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합니까? 오늘 장중에 아마 마이너스 29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의 회복을 못할 걸로 저는 봤는데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 시장에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넘어서고 있고 이게 다시 2차 팬데믹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이걸로 인해서 국내 수요라든지 산업이 위축이 되나 경기가 위축이 되느냐 할 수 있는 두려움, 공포감이 있는 한편에 시장에 지금 그 동학개미로 불리는 그 유동성 장세 이게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아주 시장에서 믹스가 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시장을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백신 관련주 또는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도 그냥 불꽃쇼를 펼쳤는데 제가 보면 약간 좀 어이가 없는 게 뭐 렘디시비르에다 첨단 재생법 관련주들 그리고 심지어는 진단 키트 쪽에 무슨 효소를 개발했다라는 것까지 이제 상한가를 가는 시초가부터 상한가를 들어가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중소형주들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초가 부분에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 또는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옮겨가면서 그쪽에서 급등이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지금이라도 백신이나 이 치료제 관련주의 불꽃쇼에 올라타야 되나 이게 아마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백신, 이 치료제와 관련한 불꽃쇼.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막 오전부터 상한가 난리도 아니었는데 여기에 지금이라도 참여해도 될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공포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우려감으로 잠깐 또 휘청이기도 했죠. 코스피가 하락폭이 넓어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공포감, 유동성, 불꽃쇼 모든 게 뒤섞인 하루였습니다. 박진석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장 한마디로 어떻게 주시겠어요? 예, 이시장은 오늘 하루 종일 출렁임이 있었죠. 오전 중에. 그러다가 결국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시장이 출렁일 때 야금야금 지수는 계속 상승폭을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4일 연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는 아까 오전 중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조정이 오겠지 했는데도 여지없이 지금 오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이 출렁일 때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약 뭐 한 1,7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다 그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증가 뉴스에 지수가 출렁일 때 그때 바로 코스닥 시장 거래소 쪽에서 뭐 매수세 또는 매도세였다가 매도를 줄이면서 시장은 급반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외국인의 화려한 기한이라는 그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뭐 시장에서 한때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만 주가가 오르던 시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전판을 해주고 있고요. 뭐 외국인의 주식시장 지분율도 몇 년 사이에 지금 현재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팔 만큼 팔았다고 보고 시장에 좀 안전판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나 시장은 분명한 건 항상 그 투자자들의 그 머릿속에는 단기 고점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수가 예전처럼 화끈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박스권이지만 점진적인 상승을 보이는 박스권, 그렇게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화려한 기환이라고 단정 지은 게 아니고 물음표를 주셨어요. 이게 나흘 연속의 매수세였는데 어떤 분들은 좀 반갑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역부족인 것 같다 하는데 좀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인가요? 뭐 아마 여기 황교안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그 어떤 그 지수를 순매수세를 보여야만 지수가 올라가고 사실 기관도 힘이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 그래서 항상 저희가 종목을 검색할 때도 그 어떤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지 이걸 먼저 체크를 했고요. 오늘 또 전체 시장을 외국인이 샀는지 이걸 이렇게 중요시해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사실은 그렇게 뭐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했냐 매도했냐 이걸 사실 그렇게 중요해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저희가 이제 팩트로 봐야 되는데 4일 연속이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또 오늘도 장중에 그 출렁임이 있을 때 급격하게 매도세를 줄이면서 시장에 어떤 안전판을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앞에 일은 모르겠지만 현재 당장 저희가 한 4일간의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같이 막 하루에 외국인이 얼마나 샀냐, 뭐 그게 주요한 관점이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편화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클래스다로 좀 더 시황에 대한 매크로적인 면들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늘 시장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내일을 완벽하게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굉장히 저희가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013-3366-82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 무료입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게요. 오늘 여러분 특별한 일들이 있으셨어요? 뭐 주식 생활하는데 뭐 나쁜 일, 뭐 좋은 일, 나는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다 같이 의견을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또 전문가들에게 궁금한 사항들 소통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매크로 클래스 오늘 라운드 1 주제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황윤석 전문가가 가져온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코로나19 팬데믹, 미증시는 가는데 우리는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긍정적인 모습과 또 너무 올랐다라는 경계감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의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게 참 그 투자자 여러분들도 사실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라는 거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3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어느 정점에서 만약에 3단계 격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저는 국내 산업이나 또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위축, 내수 경기라든지 좀 이게 회복되는 경기 시그널을 어떤 지표들에 대해서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미국 그 나스닥과 S&P 500이 연일 신고가를 가는데 그 신고가 랠리의 주도주가 이제 소비 관련주라든지 뭐 IT 대형주라든지 뭐 아니면 그 통신주라든지 뭐 이런 쪽에 정말 업종 대표주들 그다음에 기술주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등락이 굉장히 그 업종별로 빠르게 순환 상승이 돌면서 특정 업종이나 이런 쪽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이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랠리가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모더나나 화이자나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노바백스 같은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만약에 우리 시장과 같이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미국도 그런 종목들이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하면서 강세를 펼쳐 가야 되는데 사실상 미국의 지금 그런 종목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백신 관련주들, 그다음에 뭔가 이슈가 나오면 그대로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상 미국 증시와는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돌아가면서 업종별로 물량 청산을 하는데요. 좀 전에 이제 박전문가님께서 이제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7월 달까지는 순매수지만 이제 8월 달 정도에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그리고 개인들이 지금 계속 불안해하는 게 오늘도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무슨 악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거든요. 근데 그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해서 그게 종목이나 업종별에 지금 악재가 있는 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들은 이게 지금 단기 꼭지가 아니냐,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매매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단기 매매, 올라가면 불안하다 그래서 매도하고 다시 다른 종목 찾고 이렇게 빠른 매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그러니까 이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랠리를 펼치거나 급등하는 종목에 지금 올라타야 되냐 겁나니까 지금 올라탔다 빠졌다 올라탔다 빠졌다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라고 해서 덩달아서 올라가는 중소형주들 급등하는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단기 매도하셔야 되고 오늘은 더군다나 정치 테마주, 그러니까 차기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정치 테마주가 일제히 급등했어요. 네. 근데 그게 근거를 찾아보니까 SMS에 올린 그 멘트 한마디를 보고 아, 출마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냥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바로 그 단기적인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자꾸 그런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진원생명 같은 게 지금 3현상인가요? 4현상인가요? 그 3현상이죠. 그런 백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도 사실상 좀 너무 제가 보면 과열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과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백신 치료제들이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단기 매도가 관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미증시와의 디커플링은 미증시 사상 최고치 우리는 그렇지 못한 점도 있지만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이 유독 미증시는 약세인데 우리 증시에서 뜨거운 게 이것도 좀 디커플링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의 불꽃쇼는 백신 치료제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잠시 후에 트렌드 클래스도 주목해 주시고요. 단기적인 불안감이 오늘은 또 정치 테마주까지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대응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느낌을 시청자분들께서 느끼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보시면 결국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자꾸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지금은 좀 그 부분에서 좀 안심을 좀 하실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구체적인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3월에 저희가 위기 단계가 격상이 됐을 때 그때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숫자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는 훨씬 그 숫자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한 300명 정도 확진자 숫자가 거기서 이제 위아래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정부가 셧다운을 결정하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건 그만큼 경제에 정말 지금 우리 증시도 그렇고 경제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안심을 하셔도 되실 부분으로 보이고요. 전문가님께서 이제 어떤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시장은 정말 뭐 테슬라니 모든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왜 물론 이제 4일 연속 올리긴 올랐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만큼 저희가 시원하게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큰 흐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단 국제 유동성에 대한 확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미국 시장은 유동성에 대해서 뭐 200%, 300%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7월에도 보면 저희 파월 의장이
달러 약세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락으로 반전을 했어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사실은 우리 전 세계 증시가 마찬가지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은 바로 이 금리 인상 언제 할 것인가. 뭐 지금은 전혀 뭐 할 나라가 없겠죠. 근데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어떤 뉘앙스만 보이면 시장은 화들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금리 어떤 언젠가 유동성 흡수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뭐 아직 먼 일이죠. 근데 그거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뭐 이번 주도 보면 당장 미 주식시장이 소비비 지표 부진에도 오히려 달러를 더 찍어낼 것이다. 이런 강한 믿음감으로 오히려 지수는 뭐 S&P 지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요. 그런 흐름들을 보면 결국 미국 증시 자체가 시장이 나쁘면 나쁠수록 그 오히려 악재가 호재가 되는 어떻게 보면 기현상인데 뭐 달러를 무조건 무한정 찍어낼 것이다. 이런 믿음감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는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원화를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뭐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확장하는 재정 정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현재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재부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도 국민 100%는 지급이 안 되며 원화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서 말 그대로 나라의 빛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과 이런 부분들이 강경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제 기재부와 정부의 어떤 기재부와 뭐 여당과의 어떤 협의가 필요해 보이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유동성이 약해져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심플합니다. 시장은 미국 시장은 그 달러화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항상 있는 거고요.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만약에 원화를 저희가 무한정 찍어낼 수 있다면 시장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뭐 강하게 상승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는 한계에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유동성만으로 이 시장을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좀 미국 시장에 비해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어떤 디커플링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가 왜 주춤주춤하느냐. 이 달러는 무한정으로 거의 지금 찍어내는 한편에 원화는 그럴 수 없다라는 또 단편적인 예도 들어주셨고요. 자,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에 저희가 뭐 돌발 질문을 드리자면 한국보다 미국 확진자 수가 더 중요하다? 뭐 디커플링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게 아마 이제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의 방향타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거나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미국 증시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게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박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이 한번 크게 위축되거나 급락할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다시 록다운이 되거나 그러니까 부분 봉쇄라도 이렇게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트럼프는 절대 그런 모험을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조정이나 이런 게 마무리되고 그 확진자 수가 증가되더라도 그거를 아마 정치적인 레토릭 같은 걸로 아마 막아내면서 더이 재봉쇄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그런 모험은 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급락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느끼는 한국에서의 네. 코로나19 팬데믹은 2, 3월에 뭐 신천지나 이태원 때보다 더 심각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면 분명히 시장은 한번 충격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때를 대비해 피신한주의 주가가 빠지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홀딩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사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대구나 이런 지방에서 확산된 거와 서울 수도권의 확산이 진행되고 지금 소규모 감염인데 소위 말하는 깜깜이 환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증상이 없는데 무증상 감염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지금 당황하고 아마 공포감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은 급격하게 다시 그 정상화나 활기를 찾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말 다음 주까지가 저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이나 원금 지키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슈팅을 하거나 그런 건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디서든 뭐 오늘 장에서도 마이너스 29포인트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비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전후에서도 확진자 수의 발표로 뭐 3단계 격상에 대한 이 우려감으로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였는데, 자, 이런 우려감에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가? 뭐 3단계가 격상될지,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모릅니다. 분명히 대응의 영역이 될 텐데요. 박기석 전문가님 뭐 의견도 주셔도 좋고요. 네. 저희 돌발 질문으로 한 가지 드리면 상승세가 일단 약화됐는데 예. 한국 증시에서 예. 미국을 따라갈 힘은 아직 유동성이 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지죠. 왜냐면 오늘도 뭐 당장 보더라도 뭐 지수가 주춤주춤할 때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어떤 그 고객 예탁금 자체가 50조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안정판이고 뭐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다 주식을 매수하기엔 대기 자금인가? 아니면 정말 뭐 어떤 자금인지 성격도 지금 사실은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금의 성격을. 근데 어쨌든 지수 급락 시에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아마 추격 매수를 하실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아마 그 지금에서 어떤 하락 아니면 급락 이러한 부분에 어떤 한 번의 출렁임을 기다리신 자금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을 놓고 보자면.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어떤 지수 급락 시 안전판 역할을 이제 이런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는 할 수 있으나 지금 흐름 자체가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현재의 자금보다는 좀 더 유동성을 필요로 해 보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부분도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사실 제 지인분이 이제 그 홈쇼핑 쪽에 있는데 사실은 그 제가 뭐 이게 오기 전에도 오늘 통화해서 물어봤지만 뭐 그 회사만의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 피크를 찍었고요. 주문 양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그냥 거의 다시 또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면역력이 생겼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뭐 당장 위축이 되겠죠. 물론 위축이 되겠지만 저희가 뭐 경제와 증시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들이 뭐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위축이 심하게 된다든지 뭐 현재로서는 좀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흐름, 거기에 업종별로도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우리 증시. 오늘 트렌드 클래스 앞서서 매크로 클래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고요.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게요. 네, 섹터마다 굉장히 뜨겁고 또 약세가 두드러지는 섹터들이 아주 양갈래로 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포트폴리오 안에는 어떻게 생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 오늘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면서 뭐 궁금한 사항이나 뭐 소감들,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올려주시고 저희가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으로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많이 보내주셔서 선물 받아가세요. 자, 오늘 라운드 2에서는 트렌드 클래스 황혜석 전문가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는지 앞서서 아까 힌트가 조금 보였어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백신, 치료제, 불꽃쇼. 네. 달리는 말일까요? 아니면 불나방일까요? 진원생명과학이 3일 연속 상한가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제넥신, 뭐 이들 종목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중소형주까지 이게 확대된 모습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이제 그 백신 개발 현황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뭐 많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앞서가는 거는 이제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는 이미 백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제 거의 주류들은 그걸 인정 안 하는 분위기니까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요.
미국과 영국, 중국이 지금 앞서 있는데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뭐 모더나, 화이자,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같은 기업들이 지금 백신 임상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요.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무래도 제일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시노백이나 뭐 시노팜 같은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냐? 지금 연내 개발할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9월을 목표로 해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넥시는 이미 임상 승인을 받았죠.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이 올해 안에 임상에 진입할 예정이다라는 게 지금 국내 개발 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단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 백신이 과연 퍼펙트하냐라는 쪽에서 보면 저도 매년 겨울이 되기 전에 독감 백신을 맞는데 독감 백신의 효능이 길어봐야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하더라도 지금 그 FDA에서는 50% 내외의 효과만 인정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홍콩의 그 백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완치된 그 완치자가 4개월 만에 재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단 감염이나 백신 효과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포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임상에 들어간 백신 관련주들을 전부 매수해서 급등하고 뭐 수익을 챙기고 있지만 이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인가 딱 돌아봤을 때 딱 그 시점에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안전성이 입증이 됐느냐라는 측면이 되면 그거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좀 더 지나간 시점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무차별로 급등하는 거는 저는 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마다 지금 백신 개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쟁을 하고 있고 개발 경쟁뿐만 아니라 지금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중소형 제약주들 전혀 관계없는 제약주들까지 무더기 급등했어요. 심지어는 뭐 신풍제약도 그 이유 없이 렘디시비르 뭐 해가지고 렘디시비르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한마디에 그냥 막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이런 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단기 과열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그 현황을 볼 때도 지금 2단계 우리는 자발적인 그 사회적 격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3단계로 격상 시에는 상당히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3단계로 넘어가면 그게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수 경기나 국내 경제가 위축이 된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재난지원금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사태까지는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단순히 백신하고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게 언택트와 관련된 업종이나 산업 또는 그 온라인 쪽에 어떤 매출이 일어나서 실적이 좋아지는 산업으로 상승세가 확산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로 휘파람을 불고 그 여타 다른 뭐 바이넥스 상한가 오늘 보셨죠.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앞서서 불꽃쇼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으로 또 증시 거래 대금 1위도 신풍제약으로 이렇게 관심이 일단 이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3월과 같이 이 백신 치료제에서 이 매기 확산이 언택트까지 더 확산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시장이 만약에 좀 더 상승이나 이런 쪽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의 무더기 급등, 무차별 급등은 이제 좀 진정이 돼야 되고요. 실적이 검증된 언택트 관련주로 이게 옮겨가야 되는데 오늘 한 가지 좀 희망스럽게 본 거는 LG화학이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같이 좀 지수가 올라오면서 동반 상승이 나왔고 비대면주 중에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들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는 게 아마 언택트 쪽의 실적을 갖춘 주도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또는 상승세가 조금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거래 대금과 이 거래가 몰리고 있는 이 백신 치료제들 아마 이 거품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꺼지고 오히려 언택트로서의 확산이
가능성이 크네요. 그러고 보면 네, 오늘 종목도 그렇게 이어질까 궁금합니다. 박지서 전문가께서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분명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이런 부분들은 과열된 게 맞아 보이고요. 네. 사실은 저희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보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의학 그 전문가분께서는 교수님이죠. 그분께서는 그 저희가 보면 일부 백신 후보 물질은 설탕물이라고 이거는 진짜 설탕물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세요, 사실은.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예, 네. 의학 전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왜 설탕물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만약에 얘기하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건 당장 제가 항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 이거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 내용은 좀 아시는 분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후보 물질도 있고 그래서 그 효과가 좀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네, 없다는 얘기죠. 네, 말 그대로.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과대 포장돼서 시장에 알려져 있다. 그런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근데 아주 좋은 백신, 아주 좋은 치료제 후보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옥석 가리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옥석 가리기를 좀 가리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그런 어떤 업종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실전 매매 쪽이다 보니까 이제 실전 매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연중 사실 고점 종목은 뭐 백신, 뭐 치료제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에서 연중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분께서 수익을 즐기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종목들 자체가 시세가 분출해서 연중 최고점 수준에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로 시세 변동에 민첩하게 대응하실 수 있거나 보유자분들이 즐기시는 구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개인 투자자가 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은 백신 치료제 섹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다시 재차 상승할 때 어떤 그런 안전한 국면에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제 그럼에 따라서 지금 워낙 뭐 종목별로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 옥석가리가 반드시 그런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을 봐도 사실은 부작용이 없고 현재 사실 치료효과가 제일 좋은 거는 누가 보더라도 혈장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인체의 어떤 혈장 부분에서 이미 확진자의 어떤 그 혈액 그 부분에서 혈장을 가지고 저희가 이용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제일 부작용도 없고 확실한 치료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오늘 그 혈장 치료제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 몇 종목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또 근데 기타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은 뭐 하락한 종목도 있고요. 엇갈리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같은 업종,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옥석가리기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는 시장을 따라갈 뿐이거든요. 시장을 저희가 뭐 예측하거나 예를 들어 시장을 어떻게 보면 맞설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섹터 바이오 또 제약 이 섹터가 여전히 코로나 치료 백신 관련해서도 여전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뭐 굳이 피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당연히 그런 흐름을 따라가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옥석가리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실제로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옥석가리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혈장 치료 긴급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정말 혈장 치료는 완치자의 혈장을 직접 수여하듯 투여하는 것으로 신종 감염병 치료의 최후의 수단인데 그만큼 상황이 긴급하고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자, 이 백신 치료제가 한번 불꽃쇼를 나타내고 옥석가리기가 이루어진다면 최종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뭐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가 될까요? 아니면 가장 싸게 공급을 하는 회사가 될까요? 아니면 효과가 가장 뛰어난 회사? 아니면 위탁 생산 기업? 어떤 게 승자가 될 것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저는 뭐 모두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어느 한 국가의 어느 한 기업이 정말 이거는 엄청난 그 퍼펙트한 백신이다라고 인정을 받기까지는 제가 볼 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고요. 어느 한 제약사의 어느 한 백신이 그렇게 인정을 받기까지 다른 개발사들이 그걸 가만두지 않을 거고요. 아마 강력한 문제 제기들을 할 겁니다. 제가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백신의 효과가 50% 내외일 거다라는 게 미국 FDA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게 퍼펙트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인 걸로 봐서는
이게 일장일단이 있다. 이거는 무슨 부작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상호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CMO 기업들이 사실은 그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위탁 생산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규모의 어떤 인력이나 시간이나 자금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은 뭐 조금 길게 보는 차원에서는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재소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뭐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사가 되겠죠. 근데 저는 좀 이제 약간 좀 다르게 보는 부분은 저희가 1차 산업혁명 때 저희가 어떤 뭐 금과 석유를 캐는 그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누군가는 성공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금과 석유를 캐는데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금과 석유를 실어 나르는 철도 산업이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과 석유를 캐는 업체는 성공한 업체가 있고 실패한 업체가 있어요. 그렇지만 철도 산업이 안정적으로 가장 거기서 큰 수혜를 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또 누군가는 성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CMO 기업이 되겠죠. 이제 백신 위탁 생산 기업이 되겠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누군가는 결국 성공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당장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그 수주 물량도 보면은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 물량을 어찌됐든 그 생산할 때 실패하더라도 지금 이미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보면 결국은 CMO 기업들이 안정적인 어떤 그 승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CMO 기업 좀 주목하시는 부분들 봤고요. 자, 오늘 트렌드 클래스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조금 더 압축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같이 살펴볼게요. 네, 여의도에서는 제약바이오, 뭐 진단키트, 언택트 주들 들고 계신 분들의 나는 든든하다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엇갈리는 흐름 속에 시청자분들께서 뒤늦게 또 유입하신 분들의 또 아쉬운 목소리 들립니다. 전문가들은 어떨까요? 저희 같이 새롭게 합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 종목들이요. 먼저 황희석 전문가께서는 처음부터 좀 센 종목이었어요. 시젠입니다. 저희 진단키트 종목인데 이걸로 사실 네. 그 손해를 물리신 분들 네. 그들이 많더라고요. 네. 한번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잘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동향이. 네. 뭐 시제는 지금 실적상으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진단키트의 그야말로 킹왕짱이라고 하는 건데 실적도 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일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죠. 너무 많이 네. 올랐다. 그런데 지금 보면 후발주들 쪽에 진단키트가 이제 또 계속 또 그 시총이 작은 것들 중소형주들은 계속 또 지금도 랠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지금 제가 차트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한번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 32만 2천 원대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은 살짝 눌림목 구간이고요. 여기 보면 5일선, 11선, 21선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눌림목 구간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신고가 부근의 매물대나 지금 올라갈 때 고점에서의 어떤 뭐 저항선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32만 2,200원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보수적인 측면에서 28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2차 팬데믹
그 지금 수도권 확산 분위기와 맞물려서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 정도에는 목표가 도달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28만 원의 네. 목표가를 도달할 것이다. 네. 하나금투에서도 목표가를 올렸네요. 이 진단키트의 수출 증가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2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고 더 높게 전고점이었던 32만 2천 원대까지도 네. 기대해 볼 만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시즌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또 귀가 솔깃할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좋은 대응 전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전문가께서는 어제 바로 얘기해줬던 따끈한 종목인데 탑 엔지니어링이 오늘 상승세를 바로 보였습니다. 예. 뭐 사실은 뭐 제가 오늘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CJ 시푸드가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지만 2차 상승가, 2차 목표가죠. 오늘 사실 달성을 바로 하루만 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은 다음에 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탑 엔지니어링 이 종목인데 이 종목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간단히 뭐 LCD 관련 업체에서 2차 전지 업체로 환골탈태하는 업체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만 보시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멀티플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보면 이제 뭐 2차 전지에서 이제 LG 화학과 실제로 숫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 자체가 이런 어떤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 이런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은 이 종목을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할 시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목표가에 거의 다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아마 장세에 맞게 수익 실현을 잘 하셨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홀딩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수급을 보시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저께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사실은 오늘 초가 매수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어떤 그 거래량 부분을 보고. 근데 보면 오늘도 뭐 약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 주가로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인 14,000원대. 예, 14,000원대를 이거는 분봉이고요. 보면 이제 14,000원대. 예, 이 부분을 이제 그 2차 목표 주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탑 엔지니어링 14,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탑 엔지니어링도 그렇지만 CJ 시푸드도 안 짚고 갈 수가 없네요. 박지서 전문가님. 저희 1차 목표가는 사실 하루 만에 돌파를 하고 2차 목표가를 오늘 달성을 했다고요. 사실 2차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장의 지금 흐름이 워낙 그 발빠르게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아마 매수가에서 보니까 거의 아마 지금 제가 이게 아마 일주일이 안 됐나요? 근데 아마 2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자체도 지금 그 보면 그 오늘 그 코로나 어떤 그런 그 확진자 320명 어떤 발표가 되면서 주가는 오히려 급반등이 나왔어요. 거기서 좀 약간 횡반 흐름이었다가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는 저는 이렇게 갑자기 뭐 저희가 분봉 차트를 보든 일봉 차트를 보든 갑자기 급박하게 오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오르는 흐름을 보이다가 어느 날 튀어오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흐름을 보이게 되면 당연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어요. 당연히 이제 주가가 강하게 갑자기 순식간에 너무 튀어오르니까 그런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런 매도세를 어떻게 보면 소화할 틈도 없이 목표 주가는 이미 2차 목표 주가는 돌파를 했습니다. 한 20% 수익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오히려 이제 종목은 약간 하락하게 됐죠. 이제 이런 흐름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목표 주가를 가게 되면서 적어도 50% 정도의 물량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50%의 물량으로 정말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그런 그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회사는 코로나의 어떤 그런 확진자 증가 이런 부분과 관련 없이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진서 전문가의 첫 종목이었죠. CJ 시푸드 1차, 2차 목표가의 터치. 자, 오늘의 종목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뭐 무관할 수는 없지만 오를 때는 같이 오르고 좀 하락할 때는 덜 타도록 좋은 종목을 꼽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서 전문가의 종목, 황수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2단계 또는 뭐 앞으로 3단계. 근데 지금 2단계가 되든 3단계가 되든 그 밖에 못 나가고 방콕에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걸 좀 측면에 보면 뭐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사실은 집에서 혼자 있으면 게임을 하거든요. 모바일 게임을 주로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게임주를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뭐 중국에서 이제 판호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게임 제가 단기적으로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금 보면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미스터 블루입니다. 네. 미스터 블루인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모바일 게임, 뭐 MMORPG 아니면 PC 게임 또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미스터 블루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만화하고 웹툰에서 시작해서 게임까지 지금 이어졌는데 2분기 실적이 지금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36억이 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4%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드라마 같은 경우는 드라마 작가들하고 전속 계약을 해서 입도 선매를 해서 어디를 가지 못하게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무협 작가들과 해서 전속 계약을 하고요. 판타지 무협이라든지 뭐 이런 걸 직접 제작해서 하는 그 오렌지 스튜디오를 설립해서 직접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동남아 쪽에 수출까지 지금 해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블루포션 게임즈를 통해서 판타지 무협 게임인 에오스레드를 출시한 지가 지금 1년이 됐는데 동남아 등 해외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점이 이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략 포인트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15,050원이 이게 사상 최고가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완만한 조정을 받고 최근에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어요. 3일 연속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런 자리에서 외국인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해 주는 게 사실은 상승에 더 강한 모멘텀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3일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하고요. 지금 보면 15,050원이 사상 최고가인데 이게 또 그걸 돌파하지 못하고 살짝 밀리는 경우를 염두에 둬가지고 목표가는 지금 이 직전 고점 신고가 전에 1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하고요. 손절 라인은 11,000원. 최근에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11,000원이 되면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 웹툰, 콘텐츠 플랫폼의 미스터 블루 자회사 통해서 또 게임을 하시는군요. 근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요새 또 집에 집콕으로 계속 있다가 보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네, 한번 지켜보죠. 여러분 주가 흐름도요. 코로나19와 연관된 종목이 아무래도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재석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세요? 예, 좀 종목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8호입니다. 8호 종목인데. 뭐 이 종목을 이제 놓고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태양광 발전, 뭐 위생환경 산업, 그리고 이제 손소독제가 되겠죠. 뭐 인쇄 전자산업 등 이런 부분이 주 사업인 업체인데요. 가장 주 사업은 현재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9년 말 기준으로 매출에서 약 92%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올랐는데요. 근데 오늘 주목을 받은 거는 이제 코로나19 방역, 코비드 19이죠. 방역 수혜주, 또 여름 농약이었던 비료주 이런 걸로 이제 테마성으로 엮이면서 제가 올라갔어요. 근데 뭐 이 회사의 어떤 주된 사업은 태양광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아마 여기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면 제가 사실 이런 뭐 투자를 할 때 사실 인내심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떻게 보면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제 목표 주가가 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주로 매수를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바닥권에 있고 저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도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당장 내일 모레 좀 이렇게 단기간에 좀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은 그 주가는 지난 그 4월부터 거의 한 5개월 동안 정말 지겹게 행보를 했습니다. 지겹게 행보를 했고요. 뭐 이런 구간에서 정말 뭐 투자 하신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지치시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상단부죠. 2,800원을 터치를 하면서 장중 최고가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800원 오늘 종가가 2,795원인데요. 이게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2,800원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오랜 박스권 거의 한 5개월 횡보했던 정말 지루한 그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52주 신고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돌파를 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당연히 내일 시초가가 되겠죠. 그리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실은 제가 종목 검색하고 나서 올 때 보니 체크를 해보니까 네. 그 시간에 단일가 부분이 한 2%가 올라 있어요. 예. 그래서 내일 저는 그 룰에 의해서 시초가에 매수가 되지만 내일 만약에 매수하실 분들은 그 좀 조정을 받고 눌림목을 받을 때 시가에서 그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길지 않다. 심리를 꿰뚫고 계셔요. 자, 오늘 무료 공개 방송 9시에 어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방송 준비하셨어요? 지금 아마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언택트 중에서 초강력 정말 울트라 대박주로 공개를 할 거고요. 또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방송에서는 공개를 못하지만 공개 방송에서는 정치 테마를 단기적으로 공략해서 단타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정치 테마주나 언택트 관련주 종목을 주겠다. 9시에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 치시고요. 황윤서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9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베스트 관전평 화면으로 선정해드리고요.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황윤서 전문가님, 박기서 전문가님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태풍 조심하세요.